선생님, 저 보톡스 맞아보려고요. 국내산이랑 수입산 중에 뭐가 나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수입산은 내성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산보다 2배 넘게 비싸니 고민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내성만 아니라면 싼 걸로 맞고 싶은데. 내성 생길 확률이 낮지만 본인에게 생기면 100%죠.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의 내성이 왜 생기는지와 대표적인 원인 5가지, 기존 보톡스랑 제어민, 코어톡스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오, 좋아요. 근데 보톡스는 주름을 어떻게 펴줘요? 근육은 신경에서 움직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수축하는데 보톡스가 그 신호를 딱 막아버려요. 신호가 끊기니까 주름도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보톡스를 이물질로 인식하면 항체를 만들어요. 그럼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뚝 떨어지고 이걸 바로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항체 생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비독소 단백질. 독소 주변에 붙어 있는 단백질인데 몸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불활성 신경독소는 일종의 짝퉁 독소예요. 구조는 진짜 독소랑 같지만 효과는 없고 오히려 내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음은 플라젤린이에요. 젤리요? 아니요, 플라젤린. 박테리아의 운동기관 단백질인데요. 원래 보톡스에 들어가선 안 되는데 과거에 실제로 검출됐어요. 그래서 제조 공정도 중요합니다. 정제가 제대로 안 되면 쓸데없는 단백질이 그대로 남게 돼요. 마지막으로 용량과 주기. 한 번에 많이 맞거나 자주 맞으면 그만큼 항체가 생길 확률도 올라가죠. 헉, 자주 리터치 받으면 안 좋겠네요. 자주보다는 한 번에 많이 맞거나 누적 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항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엘러간사의 보톡스를 1700유닛 넘게 맞은 일부 환자들에서 항체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유닛은 뭐예요? 보톡스 용량 단위예요. 한 병엔 보통 100유닛 들어있고요. 눈가나 이마엔 그보다 훨씬 적게 쓰지만 침샘이나 승모근 같이 큰 부위는 한 번에 몇 병씩도 씁니다. 아, 그럼 용량만 잘 지키면 자주 맞아도 괜찮겠네요.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간격이 너무 짧아도 항체가 생기기 쉽거든요. 실제로 한두 달 간격으로 맞았을 때 항체 형성률이 24.1%, 세네 달 간격에선 7.7%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3년 안에 몰아서 맞으면 위험하지만 10년에 나눠서 천천히 맞으면 내성 걱정이 훨씬 덜하죠. 근데 항체가 24%나 생겼다니. 보톡스 안 맞아야겠는데요. 항체가 생긴다고 다 내성이 생기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중화항체가 내성을 일으키죠. 엘러간 보톡스는 중화항체 발생률이 1에서 2%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는요? 제어미는 0.1에서 0.2% 미만이고 코어톡스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제오민 하는 거구나. 그럼 기존 보톡스랑 제오민, 코어톡스는 뭐가 달라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어민과 코어톡스는 기존 보톡스와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비독소 단백질, 불활성 신경독소가 제거된 더 정제된 제품이죠. 특히 제어민은 2000유닛 넘게 장기 투여하거나 3달 미만 간격으로 반복 주사해도 항체가 안 생겼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코어톡스는요? 코어톡스는 2016년에 개발돼서 201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구성은 제어민과 비슷하지만 아직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죠. 연구가 더 필요하겠네요. 아무튼 둘 다 정제형이란 건 알겠고 서로 뭐가 다른지 진짜 궁금해요.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차이점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균주가 달라요. 제어민은 홀스트레인, 코어톡스는 CBFC26 스트레인을 사용해요. 보톡스를 만드는 균이 한 가지가 아니었네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김치찌개도 요리사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보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균주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조나 안정성은 물론 효과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맛있는 보톡스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안정화제예요. 뭘 안정시켜줘요? 보톡스가 서로 뭉치거나 변성되지 않게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윤활유 같은 역할이죠. 제오민엔 인체 유래 성분인 혈청 알부민, 코어톡스엔 비인체 유래 계면활성제인 폴리소르베이트 20이 들어갑니다. 생소한 이름인데 인체 유래 성분이 더 내성 생기기 쉽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알레르기나 항체 반응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성분으로 평가돼요. 코어톡스에 들어간 것도 백신이나 안약에 흔히 쓰이는 성분이고요. 다만 산화되면 단백질이 변형될 수도 있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죠. 슬슬 머리 아픈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어톡스에는 그 외에도 삼투압을 맞추거나 주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염화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소금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동결 건조할 때 수분이 날아가면 염 농도가 높아지고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응집될 수 있거든요. 이런 염. 여엄 화나트륨이 양날의 검이죠. 그리고 이런 제형의 차이는 보관 조건에서도 드러나요. 제오민은 상온에서 최대 3년간 보관 가능하지만 코어톡스는 2에서 8도의 냉장 보관이 필요해요. 결국 배송과 보관이 잘 되어야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배지 구성입니다. 배지란 균이 자라는 집 같은 건데요. 제오미는 여기에 동물 유래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코어톡스는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물 성분이 있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효과적이에요. 다만 면역 자극 물질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동물성 배지를 선호하는 흐름도 있지만 내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럼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만 쓰면 되잖아요. 왜 다른 보톡스도 계속 써요? 보톡스는 미용뿐만 아니라 근육 경직이나 사시 같은 치료에도 쓰이는데요.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시술해보면 작용 시간이나 퍼지는 정도 같은 손맛도 꽤 차이가 나요. 같은 100유닛이라도 실제로 활성 독소 양이 제품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정리하자면 제어미는 임상 근거가 풍부한 검증된 정제형, 코어톡스는 비동물성 기반의 차세대 정제형이에요. 얼굴처럼 소량 사용할 땐 내성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많은 양을 쓰는 부위는 시술 간격을 충분히 띄우고 맞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얼굴에 국산 쓰고 종아리에는 수입산으로 맞을래요. 물론 제 통장이 허락한다면요. 주름 깊어지기 전에 빨리 통장부터 설득하세요.